반갑습니다. 굉장히 핫한데 소문이 좀 돌았어요. 저희가 심화반이 전부 다 마감됐습니다. 네. 뉴파인 고등과학을 총괄하고 있는 원장 김훈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2029 대입이죠. 근데 2028 대입을 사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2028 대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각 학교 설명회를 가보시면 이제 이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좀 해주실 건데, 저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핵심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2027 학년도, 현재 교육과정 마지막 세대의 대입 발표 자료입니다. 보시면 수시를 가장 많이 뽑는 학교가 홍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쯤 되는 학교가 건대, 서울대가 60% 정도를 뽑고, 이렇게 가장 수시를 안 뽑는 학교가 한양대, 성균관대라고 해도 40%, 70%, 에버리지 60%는 수시를 뽑는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리스트인데, 이런 학교에는 교과 전형을 뽑을까? 뽑긴 뽑습니다. 그런데 이 낭토의 표를 좀 비교해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윤이라고 하는 다른 카드가 좀 있긴 한데, 서울대는 교과를 뽑지 않는다. 교과랑 학종을 비교해 보면 약 2배 이상의 차이가 상당히 이렇게 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이제 이런 서울권,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교에서는 학종을 보통 본다. 교과랑 학종이랑 차이점은 극명하죠.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근처 학교 하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다른 학교 할까요? 예를 들어 병정고 1.7이랑 저기 이제 엄청나게 명문학교 휘문고 1.7이랑 똑같이 보는 게 교과. 근데 그거를 뭐 영재고로 하자. 영재고 1.7이랑 병정고 1.7 똑같이 보는 게 교과. 근데 이제 그 학교 수준을 고려하는 게 학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학 입장에서는 교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이걸 별로 뽑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추천제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 정규 30등인데 교과를 쓰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학종을 생각하시면 된다. 자, 정시 비율이 좀 이제 이슈인데, 원래 정시가 42% 정도 뽑았거든요. 현재 2027 기준으로. 근데 2028이 되면서 모든 학교 30%를 뽑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명이 날아가냐? 6천 명이 날아가요. 서울대 입학 정원이 몇 명이죠? 대충 3천 명이거든요. 대학교 2개가 날아간다, 이렇게 정시로. 그리고 수능이 조금 올해 어려워지니까 재학생들 성적이 어때요? 우다다다다다다다다. 올해 병정고도 어때요? 지금 고3들 저희가 첫 졸업생이 나오고 있거든요. 2023년도에 여기에 왔으니까. 제 학생들 성적이 정시 파이터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시로 간 친구들이 먼저 연락이 오고, 이제 서울대 붙었어요 연락이 오고 하는데, 네, 정시가 조금 힘들 수 있다. 자, 그럼 우리 때는 정시가 과목이 줄고 하니까 덜 힘들어질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친구들은 사실상 고2까지만 과탐 상대평가고, 고3이 되면 절대평가였거든요. 그럼 걔들은 수능 준비를 언제부터 해요? 겨울 때부터 바로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상대평가를 하면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여름방학 때부터 할 수 없죠. 수시 원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9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 그럼 9, 10, 11, 한 10주 만에 수능 준비를 해야 돼요. 그동안에 재수생들은 뭐 하고 있죠? 풀 수능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서 차이가 좀 더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 일단은 이제 학종을 생각을 해야 된다. 수능에 몰빵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 자, 정시의 학생부, 그러니까 생기부를 같이 보는 대학도 현재까지 이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연대가 가장 안 보고, 사실상 안 보고 명목상으로 해놓은 거고, 나머지 학교는 에버리지 10%에서 20%는 생기부를 보려고 한다. 경희대는 조금 독특하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다른 수학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어쨌든 생기부를 보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늘어나고 있다. 우리 때는 조금 더 늘어나거나 비율이 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생기부 비율이 느냐? 뭘 못 믿기 때문인 거죠? 수능을 못 믿기 때문인 거죠. 과목수가 줄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생기부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 중에서 교과 전형인데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생기부를 같이 보는 학교들이 절반쯤 이렇게 되고요.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들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3합7 정도거든요. 평균 2등급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좀 빡세게 공부해야 돼요. 자,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만
시험 범위가 좀 늘고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다 줄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 수학으로 시험 보고 과학 사회는 고1 사회랑 고1 과학으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죠. 서울대는 얼마나 수능을 싫어하냐. 원래는 이제 정시에서 2배수 선발을 먼저 하고 표준 점수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하니까 동점자가 없죠. 근데 이제 새롭게 바뀐 전형에서는 3배수로 선발을 하고 1단계에서 근데 등급합으로 선발을 하니 동점자가 무지막지하게 생깁니다. 전부 다 합격 처리하겠다. 그러니 최소한의 기준으로 수능을 보고 정성평가는 2단계에서는 생기부 20% 반영을 할 거고 3단계로 쪼개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2028은 40% 반영을 할 거고 7단계로 쪼개서 반영을 하겠다. 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최소 조건을 선발을 하고 여기에서 변별을 하겠다죠. 그리고 우리 면접도 볼 거야. 면접 이게 일반고 애들한테 쥐약입니다. 서울대 수시 1차 통과한 친구들 중에서 이 면접 제대로 통과한 친구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5명 중에 1명 정도 붙는다. 일반고 친구들은. 자, 어쨌든 상대평가 범위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한테는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상대평가로 내신에 목매고 있어야 한다. 자, 등급제는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수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부산 지역 기준으로 해가지고 1점 빵빵을 받은 친구들이 2.04%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기자님들이 2.04%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변별력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그러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9등급제랑 비교해야죠. 9등급제랑 비교를 하게 되면 뭐 정확한 통계보다는 수학적 계산에 의한 거지만 교과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0.67 정도로 두면 0.7%가 1등급이 1점 빵빵이 나옵니다. 0.7% 대 2%면 2배가 넘어가는 수치고 1점 빵빵 2%라고 하고 이걸 전국 모집 단위로 확대를 하면은 7,000명이 나와요. 그 대학 2개 덩어리가 전부 다 1점 빵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2%밖에 안 되니까 변별이 그래도 되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별이 줄긴 줄었어요. 최상위권 기준으로 확실하게 이제 2배 이상으로 줄었다. 자, 그러니 5등급제도 변별은 되지만 그 촘촘하지 않게 변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덜 신뢰를 하게 되고 수능도 조금 덜 신뢰를 하게 되니까 생기부 자체를 보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교육과정 1학기까지만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 결과 기준으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인서울 1.6등급쯤 되면 일반고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병정호 기준으로 1.7 정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1학기만 기준으로 한 거니까 3학년 1학기까지 모두 다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과탐 2 들어가면 1.00을 도배를 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국은 뭐 해야 되냐? 그 수시, 교과 학종, 수시에서 교과에서 내신 보죠. 학종에서 내신 봅니다. 정시에서 내신 이제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평가도 수시에서 교과에서 일부 합니다. 늘어날 것 같죠? 5등급제니까. 당연히 학종은 합니다. 그리고 정시도 아마 많이 올라갈 겁니다. 많이 늘어날 겁니다. 수능도 대부분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교과에서는 이제 아마 다 볼 거예요.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5등급제를 사실 좀 믿기가 어려워지니까 수능 최저를 거의 다 볼 것 같습니다. 학종도 대부분 볼 거고요. 정시는 당연히 볼 거고요. 그러니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사실은 과거에는 교과, 학종, 수능 이게 색깔이 분명했는데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 뭘 더 볼 거냐? 내신을 더 볼 거야? 그냥 다 볼 거야? 수능을 더 볼 거야? 정도인 거지. 우리 친구들은 뭐 하나를 포기하고 정시 파이터. 힘듭니다. 자, 이름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이런 이름들에 좀 익숙해지셔야겠죠. 좀 설명 다니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건데 통합과학을 2개로 쪼개죠. 한 학기 단위로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한 학기 단위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이게 과거에 1년 단위로 운영을 했던 거고 이게 한 학기 단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3시간 1년 배웠고 일주일에 3시간 한 학기 배우니까 2배의 속도로 배우게 됩니다. 2배의 속도로. 자, 그러면 제 지인 교사들한테 야, 그러면 시간은 절반인데 이걸 다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4명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너무 좀 욕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생기부 쓰기 좋은 거 단원 선별해서 할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과목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냥 편하게 갈래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편하게 할래. 빡세게 다 하지 않을래. 그러니 이거를 그냥 우리는 학교에서 뭘 할지 모르니까 배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역설이죠. 자, 투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상대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제 투 과목을 반으로 촥 쪼개서 절반은 이런 이름으로, 절반은 요런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에 요것들을 전부 다 하게 되고, 집중이수를 하게 되고, 2학년 2학기 때에는 투의 절반, 3학년 1학기 때에는 또 투의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과 나오신 분들은 이름이 조금 익숙하실 건데, 이제 이름에 조금 익숙해지셔야 돼요. 교과목이 이렇게 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요 고급자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고급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인데, 이게 대학교 1학년 과정의 일반 물리학, 일반 화학, 요런 것들이거든요. 요게 원래는 특목자사 과거에서만 허용이 됐던 과목이었는데, 일반고에서도 개설할 수 있도록 보통 교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전문 교과였어요. 보통으로 바뀌고 일반고도 개설 가능해졌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좀 하라는 거죠. 일반고에서도 좀 이거 심화 과목 좀 하고 들어와입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겠죠, 우리도. 자, 권장 과목은 굉장히 두루뭉실합니다. 옛날보다 확실히 디테일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 권장 과목을 지정해 놓으니까 그것만 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울대가 굉장히 두루뭉술합니다. 서울대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도움이 돼요. 아, 이 학과에 가려면 요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고대가 조금 더 선명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기하도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볼 때 기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 우리 친구가 엄마 저는 생명공학부를 아니면 대학을 안 갈 거예요, 이런 친구는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고 점수대 맞춰가지고 가기 때문에 약간 넓게 과목을 분포시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을 필수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공대 아니면 대학을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물리화학 채택을 하겠지만 생명과학 어떡하지? 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하십시오. 중간에 바뀝니다. 거의 100%의 확률로. 대학마다 다른 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뭐 서울대 물리학과든 고려대 물리학과든 연대 물리학과든 원하는 건 똑같을 거기 때문에 학교도 한 개만 보면 돼요. 자, 뒤에 있으니까 쭈쭈쭈쭈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 그죠? 경희대까지 발표를 이렇게 경희대까지 발표를 쭉 이렇게 했는데, 정리해드리면 미적분 2 기하 반드시 해야 돼요.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 2란 기하는 반드시 해야 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택 3을 하게 될 텐데 그냥 물, 화, 생 기초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사회를 한 과목 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택 3을 해야 되면 과학 2개를 한다? 사회를 한 개를 한다? 어쨌든 3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사회를 한다고 해서 이 과목 공부 안 합니까? 하죠. 공부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 3을 할 수 있는 학교라는 걸 대학이 알아요. 편제표가 갑니다. 자, 그러면 택 3을 할 수 있는 학교인데 이 친구가 사회 한 과목을 뺐네? 근데 이 사회 성적이 드라마틱하지 않으면, 아, 감이 좀 오시죠? 얘 그냥 과학 피하려고 사회 뺐구나. 이런 느낌 딱 옵니다,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보통은 이제 명문고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상위권 친구들은 과학 3과목을 충실하게 선택을 합니다. 보통 공부를 안 하고 힘들어하는 놈들이 사회 한 개 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지, 공부를 충실히 하는 친구들은 그 고민 자체가 옵션에 없습니다. 자, 복잡하죠? 과학 과목 선택이 진로를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역설적으로 선택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택 3, 물화생 하시면 되거든요. 자, 정리 딱 해드릴게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병정고에서 요렇게 딱 하시면 돼요. 간혹 선생님 저는 우주항공이 목표고 이거 아니면 대학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친구는 물화지 하시면 됩니다. 물화지. 근데 그게 아니면 보통은 물화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적투 기하 필수로 하시고요. 그리고 고급자 붙어 있는 것들 한 과목 이상은 꼭 하시길 권장드리는데, 병정고에서 이번 설명회 때 학교에서 어떻게 블라블라 그 설명회 자체에서 고급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할 수 있으니 2학년 2학기 때 하거든요. 요거 신경 쓰셨다가 2학년 1학기 때 신청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대 기준이긴 한데 일반 선택 과목은 원 과목입니다. 3개.
진로는 2과목입니다. 요거 2개는 꼭 하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고 기준으로 원 3개는 그냥 기본 옵션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특목자 사용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간혹 이제 모 학교라고 좀 밝히긴 힘들지만, 모 학교에서 제가 교감선생님하고 좀 싸웠는데, 설명회 끝나고 조금 말다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텍투를 해놓은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 우와! 그래서 이제 좀 실랑이를 벌였는데, 그쪽에서의 설명은, 서울대를 보니까 2개만 하면 되더라. 라고 해가지고 2개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한 과목은 보건 과목 들어야 됩니다. 보건. 이런 3학년 1학기 때.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그렇지. 텍투를 권장 과목으로 하는 건 최소한의 서류를 낼 수 있는 기준인 거지. 합격 기준은 아니에요. 합격은 상대평가입니다. 경쟁자들이 뭘 선택하고 왔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텍투는 어불성설이다. 자, 요거는 어머니들이 네이버 구글에서 아로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서울대 입학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생기부가 합격을 했어요를 발표를 해 주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서울대 건축과 공과대학교. 등급은 거의 1등급 가까이 올 거니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여기 보시면 선택 과목을 어떻게 했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보시면 물화생지, 물화생지입니다. 1, 1, 1, 1, 2, 2, 2, 2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과학중점 학교이기 때문에 과중을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도 4+4입니다. 과중을 소개하고 있고요. 3개의 생기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무려 2개를 과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수많은 생기부 중에서 요거 2개를 홈페이지에 또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네. 의도가 뭘까요? 좀 넓게 배우고 들어와라. 그죠? 화생공입니다. 인기 많죠? 여기도 4+4. 여기도 4+4. 그럼 농대는 4+4. 여기도 4+4. 요거는 3+4. 3+2 이렇게. 3개 중에 2개는 과목 선택을 많이 한 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이제 대학이 원하는 건, 이상적으로 원하는 건 기초 과목을 좀 충실히 하고 들어오세요입니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줄게요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텍투를 하는 건 텍투를 한다고 합격 못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굳이 점수를 깎고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자, 이것도 보시면 이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잘 보이시나요?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데, 자, 300명 인원에 나는 1등급이고 원점수 98점이고 평균은 71.2점이었고 표준 편차는 15.4였다. 1등급이니까 요건 잘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 잘한 거죠? 두 번째 2학년 거 보실까요? 나는 3등급이고 인원은 20명 들었네. 20명 수강을 했네. 3등급이네. 근데 나는 94점이에요. 오, 잘했는데? 평균이 또 89점이네. 오, 상위권 친구들만 모여 있겠죠. 20명 안에. 근데 표준 편차가 4.6밖에 안 되네. 와,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대학은 학종에서 요 3등급을 못했다고 평가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봐도 아닙니다. 우리가 봐도 이 친구는 잘했어요. 대학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 몇 명이고 등급 따기 쉽고 이런 거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20명이면은 아싸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등급 따기 힘든 거 알면서 선택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급자 붙어 있는 거 하시라는 이유가 심화 과목 선택 노력 자체가 생기부 점수에 들어갑니다. 아주 높은 점수에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 학종인데. 자, 전국에서 이제 수시로 대학 잘 보내는 학교들을 좀 보겠습니다. 민사나 외대부고 전국 탑 클래스이고, 이근방에서 갈 수 있는 학교도 삼성고, 한일, 북일, 한민고 이런 학교들은 이제 수시를 되게 잘 보내는 학교잖아요. 그죠? 내신 따기가 극도로 어려운 학교인데 아이러니하게 수시를 더 잘 보냅니다. 이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할게요. 화성고 랭킹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병점은 없습니다. 작년에 2명 서울대를 가긴 했는데, 네. 자, 극단적인 프로그램이죠. 보라색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되게 이상한데, 대학교 전공 과목이구나를 생기부에 바로 올라가니까 치마 과목으로 도배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 북일 같은 경우에도, 북일은 여기 보라색 보시면 고급 기하 대수 미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하려고 북일고 가는 거예요.
과학도 보시면 빨간색은 일반고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빨간색은 일반고랑 똑같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고급 물화생지가 이제 교과에 편성이 되어 있죠, 부일고는. 자, 그런 고급을 3개 하고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니 수시를 잘 간다. 이런 학교들은 내신 따기가 극도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을 수시로 잘 보낸다. 내신 따기 좋은 학교가 정답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니에요. 한민고도 보라색 보십시오. 고급 미적분 전문수학 이렇게 있고요. 고급 대수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고급 물화생지가 있다. 그러니 이제 수시를 잘 보내는 친구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내신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등급 자체를 그냥 고지고대로 바라보지 않죠, 당연히. 그거 플러스 심화 과목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단적인 것만. 자, 병점고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강조하는 게 바로 이 통합과학사회가 4단위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졸업 요건 자체가 사회는 8학점, 과학은 10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는데 요걸 미리 다 채워줄게 라고 하는 게 병점고의 설명이었습니다. 타당합니다. 네, 별로 이건 달 게 없네요. 자, 그리고 2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물화생, 택삼 여기에 기하가 빠져 있습니다. 작년은 기하가 들어가 있었어요. 작년에 설명회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작년 병점고는 저기 강당의 벽지에 합격생을 와 크게 붙여가지고 자랑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냥 슬라이드로 대충 띄워 넘어가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는 아니고 여기 과학 3과목에 기하가 꼽살이 껴들어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택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놓였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냥 보통 노멀하게 2학년 1학기 택3 기하 따로 빠지고 2학년 2학기 택3 미적 따로 빠지고 이렇게 선택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학년 1학기 때 끝났네. 이게 빠져 있구나. 네, 아무튼 택3 여기도 2학년 2학기 택3 3학년 1학기 택3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반드시 하시라고요. 네, 공동교육과정으로 고급자 1개는 넣자. 1개는. 2학년 1학기 때 가 조사를 하고 신청하는 날 2분 안쪽으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시작과 동시에 1분 반 만에 마감됩니다. 왜냐하면 화성 오산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들에서 15명씩 이렇게 뽑기 때문에 광클릭을 좀 하셔야 된다. 자, 보시면은 이 물화생지가 원 빠져 있는 게 우리 건데 이게 한 학기 과정이고요. 이게 옛날에 1년 과정입니다. 페이지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씩 늘었죠. 화학은 조금 많이 늘었고 페이지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과정에 시간은 절반밖에 안 되고 그렇게 우리 2학년 1학기 때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에는 과탐2 과정을 이제 7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상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집중이수를 해야 되고 상대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와, 3학년 1학기도 상대평가예요. 매년 제가 하는 이벤트가 한 게 있는데 보신 분들 있죠. 이제 자, 이게 우리 선배들 통합과학입니다. 1년 배우는 거, 여기 물화생지 과정입니다. 1년 배우는 거, 지구과학 빼면은 한 요 정도를 상대평가로 해요. 우리 선배들은 그랬다고요. 상대평가 요만큼만 하면 돼, 요만큼만.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자, 통합과학이 이렇게 원투 나눠져 있고 1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물화생지에서 지구과학 빼고 요만큼 2학년 1학기 때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화생지에서 지구과학 빼고 나와. 요거를 이제 2학년 2학기 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너 나와. 요걸 3학년 1학기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만큼을 우리가 상대평가를 요만큼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옛날하고 비교하면 거의 2배입니다, 2배. 옛날은 요만큼 상대평가. 지금은 요만큼 상대평가. 그죠? 근데 요것만 하나요? 문제집 풀어야지. 프린트 풀어야지. 기출 문제 풀어야지. 그러면 곱하기 한 3 정도 되거든요. 요거 곱하기 3. 어우, 언제 다 할래요?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병정부 시험지 따끈따끈한 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 정도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문제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로 이제 절반 조금 넘게 포진되어 있고, 의외로 놓칠 수 있는 게 요 파란색인데, 요거는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예요. 20문제 중에서 15문제는 통합과학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2 논리로 되어 있겠죠? 이런 문제들이 대다수를 좀 포진하고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고3 문제들로 이렇게 변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정호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 과학은 논술형 시험을 봅니다. 사실상 수행평가가 시험이다. 거기에서 변별이 됩니다. 수행평가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 지필의 고3 파트 그리고 수행평가로 변별을 하는 학교다. 짠! 자, 그러니 우리는 이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요 빨간색을 정복을 좀 해야 되고요. 2등급까지 받으려고 해도 요 파란색까지는 정복을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고3에 있는 이제 한 2017년도부터 2025년도까지의 모든 모의고사, 학평, 모평, 수능 시험지를 다 뽑아가지고 통합과학에 연관되어 있는 내 시험 범위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따로 분류해가지고 무작위로 섞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걸 다 해주는 학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한 군데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니 19년도 고3 문제까지 거슬러 내려가서, 아, 여기에서 출제를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다 봐요. 자, 보시면은 이제, 올해 병정고는 EBS 교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여기에서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문제를 만드시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고3 문제거든요. 화학은 17번이면 이 준킬러 라인에 속하는데, 여기 있는 문제를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드세요. 자, 그래서 1등급 받으려면, 요 빨간색을 해야 된다. 저 초록색에서 틀리면 자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거는 안 틀려야 돼요. 요거 틀리고 저거 틀리기 시작하면은 요거는 한 60 몇 점이니까. 그죠? 자, 그러니 요 파란색까지 다 맞추고 이 빨간색에서 승부 봐야 돼요. 자, 요거는 어머니들이 읽으시라고 제가 넣어둔 거기 때문에 읽기는 좀 부끄럽고 그냥 3명의 이제 우리 친구들 후기를 남겼으니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겨울방학 때 총 5개의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통합과학 처음 배우는 반. 요거는 통합과학을 배웠거나 중등 과학이 아주 탄탄하거나 그런 친구들은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여기서는 통합과학을 배우고요. 여기서는 통합과학 플러스 2학년 1학기 과정을 섞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선행을 하는 반, 물화생 기본반이 이렇게 있고 심화반이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마감이 됐고 생각보다 요게 어려운 이유가 이 심화반에는 화성, 세마, 북일 현직 친구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 그 속도에 따라갈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기본반으로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다 했다. 그럴 수 있겠죠. 물리화학을 여기까지 다 했다. 그러면 의치반이 개설되어 있는데 의치반이 작년보다 조금 뜨겁습니다. 작년은 물리화학 다 해가지고 이제 물원, 화원, 문제풀이까지 다 끝낸 친구들 14명 스타트 했거든요. 올해는 지금 14명입니다. 12월이 아직 안 됐는데 그래서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날이 갈수록 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자,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과학이 처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통합과학부터 올겨울에 시작을 해도 물리 갔다가 심화 갔다가 화학 갔다가 심화 갔다가 2과목 쭉쭉쭉쭉 이렇게 가면 학교에서 배우기 전에 한 바퀴는 돌리고 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방학 때에는 2개씩 부지런히 선행을 하고 학기 중에는 주 1회 한 번 병점보 반에서 내신 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배우면 땡큐 편하죠. 조금 배우면 보통 이런 케이스가 병점구에서 이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심화 수능 통과부터 시작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쭉쭉쭉쭉 이렇게 가면은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바퀴는 돌리고 들어갈 수 있다. 또 좀 극단적으로 하면은 이런 친구 있겠죠. 저는 물리원, 화학원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심화반으로 들어왔다가 의치대 반으로 바로 빠지면 됩니다. 뭐 바로 의치대 반으로 빠진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이제 특별 관리반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 시간을 조금 줄여주고 관리만으로 이제 성장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줄이고 나머지는 효율적으로 집중해 이렇게 하는 반입니다. 네, 제일 부끄러운 시간인데 자, 그래서 QR코드를 넣었어요. 자, 오른쪽 밑에 있으실 건데 다 찍어서 그냥 보시라고. 네, 강사를 자랑하는 시간이고 자랑할 게 있다면 아마 이 근방에 있는 과학학원 중에서 강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사가 수업하는 영상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학원은 여기가 거의 유일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아니라면 제보를 주시면 네, 제가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 소개를 드리면 저고요. 화학쌤이고요.
물리쌤이고요. 병정보 물리 담당하시는 쌤이고요. 자, 그리고 생명과학쌤이고요. 그리고 화학쌤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물화생 이렇게 기본 시간표인데 이게 통합과학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통합과학은 심화반이 한 반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나머지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 반들이 아이고 거의 마감 직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설명회 끝나고 돌아가시고 이 반은 테스트가 필요 없으니 물리화학 선행이 필요한 어머니께서는 빨리 선점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화 수능 통과반은 테스트 필요합니다. 그거는 테스트 보고 들어가야 되고요. 마스터 통과반은 테스트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가급적 병정고 지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중등과학이 조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 테스트를 보고 상담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 한 반 이제 커밍순 마감 직전이고 나머지는 다 마감됐습니다. 요것도 마감 직전이에요. 근데 올해는 의치반이 조금 뜨겁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터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도 할 수 있게끔 중등과학부터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반이고 심화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수준까지 내용을 쭉쭉쭉쭉 올려가지고 진행을 하는 반이 되겠습니다. 중등과학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반으로 들어오려면 중등과학 시험 범위로 테스트를 볼 건데 중 1, 2, 3 전범위는 아니고 1, 2, 3 물리화학 전범위입니다. 특히 중1 거 공부 좀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시험을 안 봐가지고 중1 걸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물리학 기본 배우는 반입니다. 물리 처음 배우는 친구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화학도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심화반은 이제 그 컨셉이 속도가 좀 빠르고 수능 기출 문제를 조금 많이 풀릴 거고 그리고 투 내용을 일부 섞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반에 꼭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테스트 보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일단 대기는 걸어 드릴 텐데 12월에 허수가 좀 빠지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자, 의치대 반 같은 경우에는 2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름이 좀 이상했죠? 역학과 에너지 진행을 하는데 물리 1에 있는 기출 문제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2로 들어오면 물리 1 어떻게 해요? 이제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3시간 중에 2시간은 진도를 나가고 나머지 1시간은 수능 기출 문풀을 할 겁니다. 그러니 2개를 다 잡는 반이 되겠습니다. 화학도 컨셉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시간이고요. 질문은 다 끝나고 나서 따로 이렇게 질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